대기대순환 모델이란 무슨 이야기냐? 책상이 뒤로 밀어져 있다. 칠판이 졸라 넓어졌다. 그치. 아닌데. 그치, 여기지. 자, 대기대 순환이란 자, 첫 번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지구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위도별 일단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위도별로 흡수하는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통과 이번에 합류한다. 여기 앉으세요. 이번에 흡수한다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의 밸런스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과 맞지? 통합과학 맞죠? 자, 간단하게 말해서 흡수량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지구에서 흡수량을 결정하는 거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제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건 결국 계절별 차이도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냐? 그 지역의 위도예요. 보통 원래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90도 빼기 위도 플러스 태양 적경이거든. 태양의 적위라고 하는데 요게 우리 태양의 최대 남중고도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춘분이나 추분을 기준으로 할 때 태양은 적도 머리 수직위로 딱 뜹니다. 밤 낮 12시에. 우리나라는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떠 있죠. 12시에 봐도. 근데 이게 여름은 어때? 거의 90도 가까이 높게 뜨는데 겨울은 조금 낮게 뜬다는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우리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채 돌고 있는 요 영향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흡수량 그래프는 약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방출량은 사실 우리 지표의 온도가 결정을 많이 해요. 근데 지표의 온도는 사실 온실효과라든가 뭐 등등등 많은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위도별 차이가 흡수량보다는 적게 납니다. 대략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약간 완만하게 이렇게 나. 이게 방출량이야.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뭐를 예상할 수 있다? 저위도에서는 뭐가 일어나지? 에너지가 좀 많이 남죠? 양쪽 극지방에서는. 고위도에서는 결핍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지구가 전체적으로 지구라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평형 상태로 잘 조화롭게 운용이 될까? 얘를 이쪽으로, 얘를
이쪽으로 뭐를 해야 된다? 에너지 수송이 일어나야 되죠. 이 에너지 수송을 가장 크게 담당하는 게 누구다? 대기순환과. 대기순환보다 사실은 효과는 더 좋은 놈이 하나 더 있어. 직접적인 원인은 대기순환이고, 더 효과가 좋은 녀석은 해수의 순환이에요. 뭐 표층 해류, 심층 해류 둘 다 영향을 주지만 특히 표층 해류의 영향이 크단 말이지. 얘네들의 순환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수송이 되고, 그 에너지 수송이 가장 잘 일어나는 소위 중위도 영역의 35에서 38도라는 우리나라 부근이 여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부근에 태풍이 많이 생기는 게 괜한 게 아니에요. 예, 에너지 수송이 왕창 몰렸을 때 크게 한 방 팍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태풍이거든. 그래서 그게 올라가는 경로란에 우리나라 중위도 지방이 걸쳐져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위도별 차이를 바탕으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자전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대기순환 모델을 그려보자면 적도 부근은 에너지가 아까 뭐였죠? 과잉이 됐지. 여기는 에너지 과잉이 있으니까 상승기류가 생기겠냐, 하강기류가 생기겠냐? 뜨거우니까. 그렇지. 너무 지금 좀 작게. 여기는 에너지 과잉이니까 대기가 상승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적도는 원래 무슨 기압이 생긴다? 공기가 상승하니까? 그치, 저기압이겠죠. 극지방은 에너지 단계가 결핍이었잖아. 그럼 상승기류, 하강기류. 하강기류죠. 여기서는 하강기류니까 저기압, 고기압. 공기가 내려 꽂히면은 극지방의 고기압, 적도의 저기압이 되면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북쪽에서 적도로, 남쪽에서 적도로. 양쪽 극지방에서 적도로만 바람이 불고 적도에서 상승한 기류는 극지방으로 크게 하나의 순환고리가 생길 거란 말이야. 이거는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 가정할 때의 순환이다? 자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순환에서는 이런 큰 순환고리가 하나만 생겨요. 그러면 북반구를 기준으로 바람은 전부 다 무슨 풍? 북풍이 불겠지. 근데 우리 지구는 뭐 하고 있죠, 사실? 자전을 하고 있잖아. 자전을 하고 있는 우리 북반구 지구상에서는 위도별로 차이가 생깁니다. 어디? 0도, 30도, 60도, 극지방에서 일단 직접적인 에너지의 순환으로 일어나는 적도에서의 상승 기류와 극지방의 하강 기류는 놔두고 뭐가 추가가 된다? 30도의 하강 기류와 60도의 상승 기류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고리가 총 3개가 순환을 해. 공기 순환 자체가. 즉 요렇게 돌고 있는 순환고리 하나, 요렇게 돌고 있는 순환고리 하나, 그리고 요렇게 순환하는 순환고리 하나, 공기가 총 3동가리로 나눠서 돕니다. 이 순환들이 우리 통과에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대기 대순환 모델 요게.
어디를 펴면 보이냐? 125쪽 1번 문제에서 살짝 언급을 합니다. 예. 내용에는 안 가르쳐주고 문제에서 던진단 말이죠. 그러면 잘 봐봐. 이런 순환을 할 때 30도는 그럼 무슨 기압대가 되는 거야? 여기는 고기압대가 되죠. 적도는 저기압대. 다시 60도 되는 상승하니까 저기압대. 극지방은 고기압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위도에서 평균적인 기후가 그러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 사막 하면은 열대지방과 사막을 착각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잖아. 의외로요. 적도에는 사막이 없죠. 적도에는 사막이 없습니다. 적도에는 그럼 뭐가 있는데요? 네, 열대우림만 존재하죠. 이건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나? 아프리카 중앙 밀림지대. 인도 남부에서부터 인도네시아 쪽 밀림. 그리고 아메리카로 넘어가면 뭐가 존재하죠? 적도상에? 아마존이 존재하죠. 그 위에 의외로 30도대 고기압대의 사막이 다 존재합니다. 즉 건조기후대가 펼쳐진다는 거지.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북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의 타클라마칸 사막이나 고비 사막. 이게 북위 30도대 인근에 존재하는 사막이고, 넘어가면 미국의 북아메리카 중앙평원. 그 미국식 공포영화의 시작이잖아요. 앞으로 800km 직진 후 우회전하면 휴게소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필요한 나라잖아. 야, 다음번 신호에서 우회전인데 앞으로 800km래. 자율주행 안 하고 그거 어떻게 운전하냐? 자율주행 하는 게 맞죠? 그런 나라면. 야. 선생님 아는 형님들 중에 호주에 살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밤에 피던 담배가 떨어졌는데 저녁 6시가 넘어가서 담배를 사려면 차를 타고 2시간을 운전해야 된다고. 자기 살고 있는 동네는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없대.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거야. 6시 넘어가면 웬만한 드럭스토어가 문을 샷다를 다 내린 거예요. 그럼 24시간 장사하는 편의점에 가려면 진짜 대도시 중심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단지에서 거기까지 차 타고 1시간 반, 왕복 2시간 반. 이해가 되냐? 그래서 그 나라의 배달 시스템이 그거잖아. 피자. 투고 3,000원. 피자 한 판을 사 먹는다. 가서 들고 오면 3,000원, 배달하면 3만원.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미국과 호주의 비슷한 점이 나나? 그러니까 미국 남자들이 어떤 차를 좋아해요? 트럭. 그 앞에는 SUV인데 뒤에는 트럭. 왜? 마트에 가면 얼마치 식량을 사와야 된다? 일주일에서 보름치를 사와야 돼. 피자가 먹고 싶으면은 집안 냉동창고에 20판씩 쟁여놔야 돼. 언제든 꺼내서 오븐에 돌리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된다 안 된다? 그거 따라하다가 망한 그 마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홈플러스가 맨 처음에 홈플러스 전에 들어왔을 때가 약간 그런 스타일로 마트 운영하다가
망했잖아. 코스트코가 왜 그렇게 대용량으로 물건을 팔겠냐고. 아, 이해가 되죠?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가 왜 대용량으로 물건을 팔겠냐. 외국식이라서 그래. 자, 어쨌거나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여기에 우림이 있고 여기에 건조기후나 사막이 있고 다시 여기는 냉대 다우 지역이 존재합니다. 영국 신사하면 딱 떠오르는 패션 아이템이 뭐야? 이거 사회 시간에도 종종 같이 배울 것 같은데. 일단 중절모, 모자, 또 그치, 레인코트. 우리가 이제 소위 그 변태들의 상징인 버버리. 그게 그냥 폼으로 입는 코트가 아니라 사실 비오딘.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입고 다니다가 비 와도 그냥 탈탈 털면 되는 그런 식으로 위에 덮어 입는 코트인 거야. 또 우산, 장화, 아니면은 영국 애들 구두는 옥스포드나 그런 거 보면 대부분 남자 구두도 굽 사이즈가 좀 존재하죠. 왜? 커 보이려고? 그치, 비가 계속 많이 오는 동네. 그게 기본 패션인 거야. 왜? 허구한 날 비 오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선생님 사는 동네인 해운대에 보면 그 미국 쪽 원어민 강사랑 영국계 원어민 강사랑 차이가 커요. 10월에서 11월 넘어올 쯤에, 10월 말쯤에 해운대 바닷가에 가면 덥다고 후드까지 머리 위에까지 덮어 입고 일하고 다니는 백인 영어 강사들하고 비치 반바지 있잖아. 그 뭐냐, 보드 탈 때 입는 반바지. 거기에 우통 훌랑 다 까고 프리즈비 던지고 노는 애들이 있어요. 10월 말인데. 프리즈비 던지고 노는 애들이 영국 애들이야. 걔네들 기준 우리나라 가을 날씨는 어때요? 많이 덥지, 그러니까 너무 덥지 않고 적당히 선선하면서 볕이 좋은 거야. 그러면 그 나라 기준으로 뭐 해야 돼? 일광욕을 해야 되는 거야. 미국 LA 쪽 애들은 뭐 영상 20도밖에 안 된다고, 야 후드 꺼내. 자, 어쨌거나 요렇게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사막은 여기에 있고 60도 되는 맨날 비 오고 하는 날씨들이 가득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극지방에 가면 다시 건조기후예요. 우리가 툰드라라고 부르는 곳 있잖아. 그런 기후가 서는데, 자, 우리는 지금 대기순환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바람은 다시 어떻게 부느냐? 자, 봐봐.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 여기 저기압, 여기 고기압이잖아.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바람은 어떻게 불어야 되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불어야 되지. 맞지? 그런데 우리 지구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자전하고 있죠.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힘에 전향력이라는 힘이 존재합니다. 일종의 관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많이 해본 친구들은 이제 이 단계를 들어본 이름이에요. 미적분 원래 만들게 된 양대 이유 중에 하나가 뉴턴이 물체의 운동을 더 정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와 함께 전쟁 무기의 발달로 포탄의 사거리가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포탄이나 투척 무기의 사거리가 증가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날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구 자전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남쪽에서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를 향해 쏘잖아? 그러면 포탄이 동쪽으로 휩니다.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을 향해 쏘면 포탄이 서쪽으로 휘어요. 왜냐하면 같은 위도상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자전 속도 차이는 누가 빠르다? 자전 속력은? 적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왜? 봐봐. 이렇게 그려주면 좀 이해가 되려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때요? 똑같지. 지구는 덩어리잖아요. 같이 돌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여기서 요까지 도는 시간과 여기서 이까지 도는 시간이 같단 말이야. 밑으로가 어떻게 된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빨라지지. 그러니까 남북 방향의 운동에서 관성이 적용이 되는 거야. 일종의. 그래서 어떻게 30도에서 적도를 향해 부는 바람이 약간 어떻게 서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불어가고요. 30도에서 60도를 향해 부는 바람은 동쪽으로. 다시 극지방에서 부는 바람은 바람이 서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붑니다. 이 각각의 바람에 대해서 우리는 적도와 30도 사이의 바람을 무역풍이라 부르고요. (30도와 60도) 사이에 부는 요 바람의 이름이 편서풍. 그래서 중3 이번에 기권 시험 칠 때 그 온대 저기압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 배웠을걸? 그죠? 학교 시험 칠 때 기권할 때 온대 저기압 이동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씩 가는 거 배웠잖아. 편서풍의 영향이다. 기억이 초기화냐? 그지? 들어본 거 같죠? 편서풍의 영향으로 저기압이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슬비가 내렸으면 내일 날씨는 어때요? 맑지. 기온은 어떻게 돼요? 오늘보다 추워요?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온대 저기압. 이제 온난전선 통과할 거니까 따뜻해지겠죠? 그러면 내일 날씨는? 소나기가 오고 추워지겠죠? 요런 것들이 다 이제 배우고 초기화하지 말라고 이것들아. 그리고 요 위에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극동풍이 붑니다. 그럼 요 이야기까지 해주면 좀 더 기억이 잘 나요. 왜 여기를 무역풍이라고 했냐면요. 옛날 유럽에서 신대륙,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탐험을 나갈 때 콜럼버스도 그렇고 성공한 애들이 전부 다 어떤 항로를 택하냐면 바르셀로나라던가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바로 유럽을 향해서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항로를 아프리카까지 내려옵니다. 카보베르데라고 해서 그 가나 해안 부근까지. 내려온 뒤에 거의 적도 부근에서 미국을 향해 가요. 배가. 그러니까 무역풍까지 내려와서 무역풍 타고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돌아올 때는 그냥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의 미국 뉴욕 부근까지 올라온 뒤에 편서풍 타고 넘어온다. 최초로 성공한 콜럼버스가 이걸 알았던 이유가 콜럼버스는 지도 제작자였기 때문에 바닷물의 흐름이라든가 주로 바람이 부는 방향 같은 거에 대한 자료가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면서 갔는데 이탈리아 뻥쟁이 때문에 지도 사이즈 규격이 잘못 맞아가지고 지는 지금
일본 지나서 인도까지 왔다고 섬에다가 인도 섬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죠. 그것 때문에 미국 원주민 이름이 뭐가 됐어? 인도인이 돼버린 거야.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거기가 인디아스, 즉 인도 부근의 어딘가로 착각했단 말이지. 그거를 그 항해 기록을 훔친, 어떻게 얻어낸 사기꾼 새끼가 지는 미국에도 안 가고 거기다가 자기 나라의 자기 이름을 그 땅에다가 붙여버렸죠. 그래서 미국이 아메리카예요.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가지도 않고 콜럼버스 항해 기록에 남아있는 섬들을 보다가 어느 땅에 상륙했는데 끝없이 펼쳐져 있는 드넓은 초원이 있었다라는 그 기록 보고 그걸 지가 진짜 가서 점령한 듯 왕에다가 보고하고 그 땅 총독을 절을 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그 땅에다가 여기 내 땅 하면서 이름 붙인 게 아메리카잖아. 아메리고의 땅 해야지. 얘 미국이 사기를 잘 쳐요. 자, 편소풍과 무역풍 때문에, 자, 이러면 이제 중3 수권에서 배우는 거 연결을 하자면, 우리 북반구에서의 해류. 북반구에서 적도 위에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바닷물이 어디를 향한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이 해류가 북적도 해류예요. 그리고 편서풍을 타고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흐르는 해류가 하나 존재합니다. 여기가 북태평양 해류입니다. 자, 북적도 해류가 쭉 끝까지 흐르지 못하고 여기에 무슨 땅이 존재하죠? 아시아 땅이 존재하잖아. 그러면 저위도를 흘러갔던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이잖아. 여기가 저위도니까 바닷물이 따뜻할 거 아니야. 이 따뜻한 바닷물이 아시아 대륙에게 막혀서 그 경로를 북쪽으로 틀어버리게 됩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이 따뜻한 난류의 이름이 바로 쿠로시오 난류가 돼요. 일본어인데 뜻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혹시 일본어 좀 아는 사람 있냐? 요즘 학교 제2외국어 뭐 배우냐? 이러. 자, 쿠로. 검은, 쿠로메, 오징어 먹물. 검다, 까마귀, 뭐 이런 뜻이잖아, 쿠로. 시오는? 시오 몰라? 이거 라면 종류 중에도 있는데. 일본 라면, 3대 라면 종류 중에 하나가 시오인데. 쯔유, 미소, 시오. 일본의 3대 라면. 네 번째가 돈코츠. 뭐냐면, 이거 빵도 있는데? 여자애들 이 빵 되게 좋아하던데? 난 초반에 도대체 저 작은 저 빵을 왜 저 돈 주고 처먹는지 이해가 안 갔던 빵 중에 하나인데. 고자케와 모닝빵 같은 비슷한 거에 버터 한 덩어리 집어넣고 위에 소금 조금 뿌린 그놈의 비싼 빵. 소금빵 그게 시오브레드잖아요. 그러면 쿠로시오면 무슨 뜻일까? 검은 소금, 검은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검은 바닷물이 되냐? 자, 중2들 이번에 물질의 특성, 혼합물의 분리 시험 쳐야 될 놈들을 이제 집중해야 되겠지.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비례 반비례? 온도에 반비례하죠. 그럼 얘네 따뜻한 바닷물이니까 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은 많다, 적다? 적다. 자, 산소가 적으면 플랑크톤은 잘 산다, 못 산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까매요. 플랑크톤이 적고 산소가 적은 검은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야. 적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자,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간 이 바닷물은 북미 대륙을 만나면서 남하하죠. 얘는 이제 한류지, 차가운 바닷물일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만 해요. 이 글자가 왜 이래? 그래서 은근히 저기 LA나 샌프란시스코 가면 기온은 졸라 더운데 바람 불면 되게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이거야. 캘리포니아 앞에 저기 LA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앞에는 어떤 바람이 분다? 시원한 바람이 분다. 한류가 지나가면서 상대적으로 꽤나 시원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여기가 소위 말하는 북반구 아열대 순환이에요, 이게. 예, 바닷물이 이렇게 도는 거야. 2011년, 벌써 한 14년, 15년이 돼가는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 때문에 떠내려간 뀨 인형들 있죠. 노란색 오리. 컨테이너 박스 몇 개분이 바다로 떠내려가서 해류를 타고 태평양 전체로 흩어졌는데, 발견된 시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반구의 해류를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인데, 요렇게 돌고 있어요, 북반구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요 위에 극동풍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는 해류가 이제 리만 한류가 있는 거지. 이래 놓고 요 부근에서 생기는 일만 배우는 게 우리 중학교 2학년 수권 우리나라 부근의 해수입니다. 오늘 하겠네? 오늘 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 여기 남반구는 어떨까요? 해류 방향이나 이런 게. 요거를 남반구는 그대로 데칼코마니로 찍어 내리면 된다고. 그럼 어떻게? 남반구에서도 이렇게 뭐가 불고 있을 거다? 무역풍이 불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뭐가 흐르고 있다? 남쪽도 해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이 남쪽도 해류가 흐르는 양쪽, 요쪽에 뭐가 있고, 동태평양, 칠레 연안이 있을 것이고, 서태평양에는 여기 커다란 섬이 하나 있죠. 무슨 섬이 있어요? 서태평양에 커다란 섬이 있잖아. 태평양에. 네, 호주가 있죠. 요 부근에서, 요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만이 아닌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엘니뇨와 라니냐입니다. 오늘은 거기부터 이야기를 할 거고, 엘니뇨 라니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밑밥을 좀 깔아봤습니다. 자, 빨리 필기 정리. 자, 보자. 남태평양 일대를 기준으로 해서 정상적인 경우는, 자, 요쪽에 뭐가 있다? 호주가 있고요. 요쪽에 즉 칠레 연안이 있겠죠. 원래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바닷물이 있는데, 바람이 어떻게 분다? 여기는
요걸 좀 올리는 게 나아요. 무역풍이 불게 되죠. 응? 그럼 사실 바닷물 수위 자체도 약간 어떻게 된다? 호주 쪽이 살짝 높아요. 요렇게 몰려가는데 여기 바닷물이 어떤 바닷물이 몰려간다 이쪽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저쪽으로 쏠리는 거야. 적도 부근에 따뜻한 바닷물이 바람 때문에. 그러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 칠레 앞바다의 따뜻한 바닷물의 두께가 얇아지죠. 바닷물이 바람에 밀려서 갔으니까. 그럼 칠레 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심층 해류의 용승이 일어납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바다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일이 생겨요. 이게 올라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그러면 요 부근에는 어떤 바다가 형성이 되느냐? 자, 수온이 낮죠. 수온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산소가 풍부해지고 용승이 일어나면서 영양물질에서 플랑크톤이 풍부해집니다. 바닷물이 해저에 깔아앉아 있던 여러 영양물질을 퍼올리면서 그것들을 먹고 분해하면서 사는 미생물들이 늘어나고, 그 미생물을 먹이로 삼는 작은 플랑크톤, 더 큰 플랑크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 산소도 많고 먹이도 많습니다. 뭐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치, 좋은 어장이 저절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물고기가 잡힐까요? 따뜻한 바다에 사는 애들, 찬바다에 사는 애들. 의외로 적도 부근인데 찬바다에 사는 살이 탱탱한 애들이 많이 잡힌다고. 그리고 사실 여기, 그 덕에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는 게 있잖아요. 훔볼트 오징어. 오징어 한 마리 길이가 한 8m짜리. 8m에서 최대한 12m씩 되는 그 대형 오징어종.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파는 그 왕다리라고 하는 오징어 다리 큰 거라고 그 문어 다리 대빵 큰 거라고 주장하는 그 왕다리 있잖아, 길쭉한 거, 거의 몽둥이로 칼싸움 해도 될 만큼 긴 거. 그게 문어 다리였다고 정말 생각하니? 얘 다리야, 얘 다리. 오징어 다리, 오징어 다리. 그 우리가 요즘에 중국집이든 짬뽕집이든 뭐 어딜 가든지 그놈의 그 사슴 칼집 들어간 오징어 두툼한 거 졸라 많이 넣어주잖아. 그죠? 야, 요즘에 오징어 한 마리 돈이 얼마인데 짬뽕에 오징어를 그만큼 넣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오징어의 정체가 드러났죠. 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거나 좋은 어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따뜻한 바닷물이니까 여기서 수증기가 증발을 하겠지. 그러면 무역풍 때문에도 그렇고 수증기 때문에도 그렇고 여기에 뭐가 생겨서 구름이 생겨서 호주 쪽에 적당한 비가 오는. 그러면 호주 쪽은 바닷물이 따뜻하니까 기온이 살짝 높고 비 오는 기후가 일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기후인 거죠. 해양성 기후로. 강수량이 적당히
기온도 적당히 따뜻하니. 요게 정상적인 상태인데, 자, 엘니뇨. 스페인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장난꾸러기, 꼬맹이, 남자아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첼시 스트라이커였던 토레스 별명이 엘니뇨였어요. 첼시에 오기 전까지는 장난꾸러기 소년처럼 생겼다고 해서 별명을 불렀고, 첼시에 들어온 뒤에는 저 새끼 저거 재앙이다 그래서 불렀어요. 첼시 특 백인이 주전 스트라이커가 되면 망하죠, 그 시즌. 어쨌거나 그럼 엘니뇨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무역풍이 약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상상해보자. 자, 무역풍이 약해지면 무슨 일부터 생길까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브레인스토밍 시간이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생길까? 무역풍이 약해졌어. 무역풍의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일단 무역풍이 약해지는 것 자체는 반대쪽에서 마치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야. 원래 불어야 될 만큼 바람이 안 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칠레 쪽에도 따뜻한 바닷물에 쏠림이 꽤나 버팁니다. 바닷물을 제대로 못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약해진다? 용순도 약해지는 거지. 용순도 제대로 안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구름은 어디 생길까요? 어느 쪽에 구름이 생길까? 비구름은. 호주 쪽, 칠레 쪽. 아니, 주로 여기에 더 많이 생겨요. 평소보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반대로 백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효과가 나버린, 바람이 못 밀어주니까. 그래서 호주 쪽에 구름이 생기고 여기에 비가 옵니다. 자, 이 구름과 비 때문에 생기는 기상이변. 칠레에 뭐가 일어나죠? 남미에 홍수가 납니다. 그럼 호주에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가뭄이 들죠. 기온은 어떻게 될까? 무역풍이 이렇게 덜 불어가니까. 칠레 쪽에 이상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호주에는 원래 따뜻한 물이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잖아. 그럼 뭐가 몰아닥친다? 한파가 몰아닥치는 거야. 그리고 이 둘의 시너지로 인해서 호주에는 산불이 증가해버립니다. 추우니까 불이나 이런 것들을 더 태우고 하다 보니까 건조해진 풀밭이나 나무들에 옮겨붙어서 산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용승이 약해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무슨 어족이 잡힌다? 그치. 냉대성 어종에서 열대성 어종으로 어종 전환이 일어나고 어획량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치. 어획량이 많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지. 요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엘니뇨예요.
그래서 우리 엘니뇨 자료를 이렇게 펴보시면 동태평양에서는 용성이 약화되고 해수의 증발이 활발하고 기압이 낮아져서 구름이 증가해서 폭우와 홍수가 생기고 평년보다 해수면이 올라주고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올라오고 수온 약층의 시작이 깊어지는 거죠. 서태평양은 수온이 낮아지고 하강기류가 돼서 가뭄과 산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요게 뭐다? 엘니뇨예요. 이게 근데 몇 년 정도 가잖아. 엘니뇨 현상이 몇 년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라니냐라고 우리 교재 바로 오른편에 있는 내용이 터집니다. 그럼 얘는 뭐냐? 무역풍이 어떻게 돼버린다? 강화돼 버려요.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건 나름의 재앙이거든요. 무역풍이 존나 세지면 바닷물의 경사가 더 심해져 버리죠. 따뜻한 물은 호주로 다 쏠려 버립니다. 극단적으로 그리는 건 실제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용승이 졸라 세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뜨거운 물이 엄청나게 증발하면서 호주에 엄청나게 강력한 구름이 호주에 뭐를 일으키죠? 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세계 뉴스에 호주 홍수가 크게 난 적이 있었죠. 이겁니다. 홍수가 나고 이상 고온 현상이 생기면서 전염병이 돌죠.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는 가뭄이 들고 한파가 오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실제로 멕시코에서 사람들이 그 한파로 인해서 동사했다라는 신문 기사가 떴죠. 아무리 멕시코 시티가 고산지대의 도시라고 해도 그렇게 추운 도시는 아닌데, 막 70년 만에 멕시코 시티에 눈 왔다 이런 것들 세계 뉴스로 나왔잖아. 그때가 라니냐 때였어요. 갑자기 멕시코의 폭설, 그 다음에 이연복의 현지 입맛 어쩌고 그 프로그램에서 LA에 갔는데 LA 기온이 24도까지 떨어져서 막 LA 주민들이 이연복 푸드트럭에 짬뽕 먹으러 나오는데 막 24도인데 막 겨울 파카 입고 목도리 둘둘 두르고 와가지고 손 덜덜덜덜 떨면서 짬뽕 국물 후루룩 마시고 그랬단 말이야. 24도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 24도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영상 4도니까. LA는 연평균 기온이 35도, 40도예요. 35도, 40도 기후를 보이다가 갑자기 이상기후로 24도까지 떨어진 거야. 막 새벽에 16도까지 떨어져. 그럼 사람 얼어 죽어요. 선생님이 12월, 내 기억에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인가 신혼여행을 갔다 왔었거든요. 이제 12년 됐네요. 11년 됐구나. 필리핀에 갔거든요. 아침 기온이 25도, 낮 기온이 30도, 32도 정도였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간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돌아다닐까요? 한 3일을 리조트에서 쉬었고 3일을 선교지 돌아다녔는데, 와이프 때문에. 당연히 반바지에 나시티에 선글라스 끼고 모자 뒤집어 쓰는 게 기본일 거 아니야. 모자 쓰고 나시티에
반바지나 치고바지 입고 이래 돌아다닐 거 아니야. 더우니까. 필리핀 사람들 아침에 일어났는데 춥다고 막 담요 둘둘둘 말고 아침 먹으러 나오던데, 식당에. 아침 먹고 잠깐 쉬었다가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있으니까 다들 미친놈처럼 쳐다보던데. 이 추운 겨울에 수영장에서 저게 뭔 지랄이냐. 한참 놀고 있으니까 한 커플이 더 내려오더라. 걔네들도 보니까 한국인이다. 인피니티 풀에, 리조트에 있는 인피니티 풀에서 막 수영하고 우와 하면서 저 멀리 화산 터지고 있는 게 이래 보고 있었는데, 저 위에 필리핀, 그쪽 원래 필리핀 사람들은 담요 둘둘둘 말고 이러면서 쟤네들 안 졌나 이래 보고 있어. 기온이라는 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죠. 어디나. 그러다 보니 그런 거고. 자, 엘니뇨나 라니냐가 마침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설명했다시피 호주와 칠레 양쪽에서만 기상이변이 생기는 거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저기 124쪽 펴보세요.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동아시아, 북미, 심지어 저기 알래스카, 캐나다 쪽까지, 남미까지 전 지구적으로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대기대순환 모델부터 이야기를 했잖아. 전 지구적으로 에너지 순환이 골고루 그렇게 제대로 일어나야 평형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잖아. 시스템이라는 거는 생물이나 지구과학에서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구성 요소들끼리의 상호작용으로 완전히 안정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체계일 때 쓰는 말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한 군데에 좀 특별한 다른 작용이 일어났다. 그럼 거기만 그 오류가 생기고 끝날까? 맞죠? 어차피 에너지 총량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순환이 안 되면 다른 게 쏠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야기, 우리 온갖 종류의 재난 영화의 시작은 그거잖아요. 아주 작은 데서 생기는 어떤 기상이변이나 미세한 변화가 전 지구적으로 영향 퍼지는 거. 되게 유명한 영화, 투모로우 보면. 그냥 대서양에서 열 에너지 순환해주던 해류 하나가 조금 삑살이 난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해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큰 흐름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건데 그 현상이 거기서 처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지. 그게 전 지구적인 밸런스를 깨트리면서 북극의 한파가 대대적으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고, 적도 부근은 에너지가 북쪽으로 수송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버려? 오히려 더 기온이 너무 높아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기상이변이고 이제 지구 멸망으로 가는 모습들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SF들이. 근데 그게 다 구라가 아니라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학자들. 오케이? 자, 일단 여기 엘니뇨 라니냐까지 체크를 좀 하고, 자, 그 뒤에 이제 사막화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갈게요. 일단 요거 정리 빨리. 자, 사실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사막화 이야기는 한 5분도 채 이야기할 거리가 없긴 해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사막의 핵심은 뭐죠? 건조하다는 거지. 건조 기후다 보니까 보통 어디? 남북 위도 30도 부근에 주로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고기압대가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사막 지역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강기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강수량은 적고 증발량이 높은 지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아야 되는 건 이거죠. 사막화 지역. 사막 인근 지역이라고 사막의 주변 지역이라서 사막의 건조한 기후 때문에 점점 뭐가 돼가는? 점점 사막의 범위가 넓어져 가게 되는 걸 사막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런 부분이 생긴다? 원인은 대기 대순환 때문에 나타나는 위도상의 문제, 지속적으로 가뭄이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 은근히 있잖아요. 나무라는 식물들이 물을 자기 체내에 보관하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뿌리와 뿌리 인근에 가지고 있는, 머금고 있는 그 능력도 매우 뛰어나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숲보다는 뭐를 이용하기를 더 좋아하죠? 논이나 밭으로 혹은 풀밭을 만들어서 목장을 만들기를 원한단 말이야. 우리가 삶이 살아가는 삶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의외로 옛날에 비해서 인류들은 육식성으로 변화돼 왔습니다. 꽤나. 선생님 어릴 때, 난 이제 진짜 부산 토박이니까, 그거 해운대 토박이. 보통 고기라고 그러면 고등어를 뜻했습니다. 생선을 뜻했어요. 어릴 때 고기 반찬이다가. 고등어, 갈치 이런 거. 그 당시에 별로 안 비쌌으니까. 그러면 소고기, 돼지고기, 불고기 이런 건 이제 특히 소고기는 명절 차례 제사 때나 먹는 겁니다. 산적이라 그래가지고 이 길쭉한 이쑤시개에 소고기 이렇게 꽂아가지고 양념해서 구운 거. 아니면 보통 이제 김치찌개에 들어있는 돼지고기 조금, 카레에 들어있는 돼지고기 조금. 선생님 어릴 때 학교가 급식 시범 학교였어요. 생각해보면 벌써 거의 30 몇 년 전이죠. 전국에서 학교 급식이라는 걸 처음 시행할 때 제일 먼저 급식의 혜택을 받아본 학교가 선생님이 있던 학교였단 말이야. 짜장밥, 카레라이스, 하이라이스 나오는 날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안엔 야채와 함께 고기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 급식 먹으면서 키가 확 컸던 것 같아요, 나도. 나 초육 때 키가 48이었나? 148? 나름 학교에서 큰 편, 남자애 중에서는. 여자애들 중에서 이제 70대가 있어. 60대 중후반 70대가 여자애들 중에 큰 키고, 남자들은 초등학교 때 거진 다 40대? 140? 이제 그때부터 확 먹는 양이 늘고 하면서 이제 키가 큰 건데. 그렇게 육식을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만큼
가축을 키우니까, 소, 돼지를 키우니까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걔네들을 그렇게 먹기 위해서는 그걸 키우기 위한 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뭘 한다? 숲을 개간하겠지. 농사를 짓고 목장을 만들고 하게. 근데 이 문제는 뭐다? 숲보다, 우림 같은 숲보다 풀밭이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증발되는 양은 많고. 그러면서 물을 머금는 능력이 떨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산림, 벌채, 초지 훼손, 수자원 관리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죠. 뭐 거주지 감소, 생물의 거주지, 생태계 파괴, 다양성 감소,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 이 사막을 막을 수 있을까? 참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어떤 고민할 만한 주제가 있으면 무한도전 다시 보기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아는 게 없고 없는 내용이 없는 게 무한도전인데 실제 무한도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업적을 남긴 게 있어요. 몽골에 나무 심기를 했죠. 그게 사막화 지역을 막아내는 방어벽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 가끔씩 요즘에 보니까 이제 각종 SNS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쇼츠라든가 인스타그램 쇼츠에 이제 종종 언급이 되는데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이 한반도에 털을 잡은 게 다 안 좋은데 딱 한 가지 좋은 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강물이 출발해서 우리나라에서 강물이 끝나요. 아시아의 다른 나라는 강물이 지나가는 경로에 뭐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중국을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 나라 마음대로 중국 땅 안에 큰 댐들을 많이 짓고 댐을 이용해서 강물의 수량을 컨트롤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산업 체계 자체를 중국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기 베트남에 지나가는 큰 강, 뭐 메콩강 이런 것들이 상류가 중국에 있단 말이야. 그럼 중국에서 그 강 상류의 댐으로 물을 다 막아버렸어. 그럼 하루에는 물이 수량이 어떻게 돼? 그러면 거기서 농사 어떻게 짓냐? 물이 줄었는데. 그 강을 기반으로 물류를 하고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의 양이 확 줄었어요. 어떻게 사냐고. 응? 막말로. 그러다가 베트남이 중국한테 개겼어. 야, 짜증난다, 물 열어. 얼죽은 덕이야? 옛날에 당한 거 복수야? 우리나라한테 당한 거 딴 나라한테 복수하는 거야? 가능하다니까요, 그게. 중국은. 심지어 몽골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원래 강이 몽골에서 출발해서 중국을 돌아서 다시 몽골을 지나 저기 시베리아를 거쳐서 북극으로 흘러가야 되는 강이 하나 있어. 그런데 그게 중국을 통해 도는 경로상에 중국이 미사일 기지를 짓는다고 강물을 막고 강 줄기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물이 몽골로 돌아가는 강이 말라버리고 중국 쪽 안쪽으로 흘러가는 다른 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몽골에 초원이잖아요. 몽골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건 뭐야? 징기스칸의 기마대와 함께 양 풀어 키우고 말 타고 뛰댕기는 거기가 사막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 땅들이 물이 없으니까. 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산림청이나 가가지고 이제 나무 심고,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 이게 게임이 아니지, 사실은 개노가다지. 광고를 봐가면서 비료를 사 모으고, 시간 맞춰서 나무에 물 주고, 비료 주고, 햇빛 비춰주고, 나무 열심히 관리해서 키워 놓으면 내 이름표를 다른 나무를 몽골에다 심어 드립니다. 진짜 이거 있었어요. 스마트폰 어플로. 그 결과 이제 몽골이 다시 풀밭이 되고, 그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생돈 들여서 몽골에다 나무 심고 있을까요? 왜 심었을까, 거기에? 거기에 사막의 면적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거기에 숲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황사가 줍니다. 몽골, 중국 그 안쪽에 있는 사막지대에서 바람에 실려 올라간 모래먼지들이, 미세먼지들 포함해서 봄철에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게 황사란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산업이나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생긴다고. 근데 그 황사를 줄이면 그만큼의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들여야 되는 돈이 손해를 줄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럼 거기에 나무 짓는 게 싸게 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나무를 지어주고 몽골 토양에 맞는 벼를 개발해서 몽골에다가 그 벼를 보급하고 감자나 다른 야채들도 보급하고 거기에 이런 것들을 잘 키울 수 있게 물 뿌리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몽골은 우리나라에서 뭔가 국제사회에서 해야 될 때 우리나라한테 한 표 도와줄 거고, 그런 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이득이 된다는 거지. 이게 기상이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느 나라가 잘못해서 그 나라 문제로만 딱 뭐가 터지는 건 아니야. 사실 내가 좀 불안하고 불만인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인데 우리 서쪽에는 중국이 있다는 거. 지금은 아닌데 더 지나면 중국 쪽 공장지대에서 올라오는 매연의 피해가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 쪽 피해로 오는 날도 멀지 않았을걸? 더 늘어난다. 응? 그래서 우리 말고도 국제적으로 협약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도덕책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기상이변을 잘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는 각자 노력해야 돼. 이건 이제 도덕책이니까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자, 125쪽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